자, 쭉쭉쭉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전에 뭐 배웠니? 그렇지. 첫 번째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 흑체 복사, 스펙트럼 등등, 뭐 별의 광도,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등등에 배웠고, 그 다음에는 어떤 별의 진화와 별의 내부 구조까지 또 우리가 배워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외계 행성계 탐사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뭐 이름이 좀 깐지나지 않니? 외계 행성계 탐사. 과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울지 한번 알아보자고. 수업 시간이었으면 선생님이 이런 영상도 좀 보여줬겠지만 이 영상은 다 패스를 하고 왜냐면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패스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일단 선생님이 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행성계는 무슨 행성계니? 그렇지. 바로 태양계. 어? 태양이 대빵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우리가 돌고 있는 이 태양계에 우리는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이 태양계에서 별은 누가 있다고? 수, 금, 지와 목, 도, 천은 얘네 다 별이야? 아니야.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항성이라고 하고, 이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뭘 낸다? 빛을 낸다. 그러면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등 얘네들은 뭔데? 얘네들은 행성, 그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전체 행성. 행성 주위를 도는 누구라고? 위성.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반대로 지구의 위성은 또 누가 있어? 달이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니지만 항상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그러면 이 외계 행성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태양계를 알아보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우주 공간도 어딘가에 있는 태양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사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뭐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뭐 해서 선생님 뭐 외계인 찾고 이러는 거예요? 뭐 비슷한 내용이 우리 뒤에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유치한 내용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 외계행 성계라고 하는 게 뭐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의 거리, 가평에서 뭐 부산까지의 거리도 아니고 훨씬 더 먼 거리일 텐데 과연 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볼 거냐? 첫 번째, 이 외계행성 탐사 방법.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접 말고 뭐가 있겠어?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기후변화의 원인도 그 자연적 요인이 있고 인위적 요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면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외계행성의 탐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직접 관측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도플러 효과,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 이렇게 있다라는 거. 뭐 하기 앞서서도 너희들 직접 관측하는 게 좀 쉬울까? 그래, 왜 어렵겠어? 현수가 왜 어려울까? 그치, 일단 너무 멀어. 너무 멀고, 너무 멀면, 우리가 그, 천문학하고 이 우주를 배우기 앞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뭘 배웠었어? 너희들 바로 막 선생님이 뭐 광도식은 이거고 하면서 알려줬었어? 아니지. 뭐가 알려줬어? 그래,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었니? 자, 다시 한번 강조한다. 빛의 성질, 크게 세 가지 뭐 있어서 첫 번째, 빛은 뭐에 따라 구분이 된다? 파장에 따라 구분이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대의 빛 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파장이 짧냐, 기냐를 통해서 구분했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 두 번째 뭐였니, 민기야? 그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어떻다고? 세다고. 자외선이 세, 적외선이 세. 자외선이 세다고. 자외선 살균기 기억나? 세 번째 뭐였어? 온도를 가진 물체는 빛을 내는다. 어떻다고? 모든 파장에 대해서 빛을 낸다라는 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파장대의 빛을 우세하게 내? 가시광선. 파장이 상대적으로 좀 짧다? 뭐에 비해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장대에서 빛을 많이 방출하는데? 그렇지. 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파장대에서 빛을 방출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따라 어땠니? 그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밝기가 감소한다고. 어떻게 감소한다고? 제곱분의 1로 감소한다고. 거리 제곱분의 1로. 그러니까 이 좀만 멀어질수록 밝기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직접 관측하는 방법은 너무 머니까 이 당연히 밝기가 제곱분의 1로 감소하니까 뭐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거고 그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간접적인 방법 세 가지를 하는데 요
간접적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조금 이 간접적인 방법 조금 내용이 좀 처음 배울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자. 자, 외계 행성계라고 하는 것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태양 외, 태양계 말고 태양 외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이루는 계. 이 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해. 시스템. 그래서 우리 이 지구계 이런 거 뭐 할 때도 그 계가 시스템이야. 자, 여기서 행성이라고 하는 거 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한 천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뭐 크기라던가 밝기라던가 표면 온도라던가 아니면 여기 없지만 뭐 질량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 항성보다는 훨씬 작겠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고 단지 어떨 뿐이라고 반사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먼저 직접 관측하는 방법의 좀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직접 관측하는 방법 보면요.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구. 자, 여기 지구에 이 가장 잘생긴 인류 선생님이 이렇게 별을 관측을 한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외계 행성계를 좀 관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냐? 당연히 어려울 것 같지? 자, 직접 관측하는 방법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이야.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별의 밝기는 일반적으로 행성보다 어떨까? 그래, 훨씬 좀 밝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의 밝기가 매우 밝음으로 중심별을 가리고 찾는다라는 거. 그래.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짤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중심별이 너무 밝으면 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얘네들이 어떻다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측을 하냐? 이 중심별이 너무 밝으니까 이 가운데에 어떤 임의적으로 우리가 가려놓고 밝기를 임의적으로 좀 가려놓고 행성을 관측한다라는 거. 행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적외선 영역이다. 지구 복사도 어땠어? 적외선 영역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파장대로 관측을 한다라는 거. 자, 세 번째로 분광 관측으로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얘들아, 분광 관측이 뭐였어 혹시? 분광 관측하면 좀 떠오르는 개념 뭐 있었어? 그래, 막 스펙트럼 기억나? 빛을 뭐에 따라 나눈 빛의 띠? 파장에 따라 나눈 빛의 띠였잖아. 이 분광 관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결국에는 관찰을 하는 건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갖고 있는 의의가 뭐였니? 이 흡수 스펙트럼. 그래, 이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이 선들 뭐라고 했었어? 흡수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고유하게. 뭐에 따라서? 원소에 따라서 고유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었지. 수소 흡수선은 수소 흡수선 파장대. 헬륨은 헬륨 파장대.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어떤 그 외계 행성 1150광년 엄청 뒤지게 멀리 있는 외계 행성계에 있는 그 행성의 대기에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왜냐? 물 파장대에 해당되는 곳에 흡수선이 있었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분광 관측으로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명해. 너무 멀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한다?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첫 번째, 무슨 효과를 이용한 방법?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혹시 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친구 있니? 민기나 정환이, 현석이 혹시 아는 친구 있니? 그래도 이거 뭐 물리라던가 이런 거 좀 들으면 좀 알 수도 있는데. 음? 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이 영상에서는 사실 소리가 있는데, 소리까지는 아마 녹음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 더빙을 해주게, 더빙을 알았지? 자, 멀리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오는 상황이야. 경적을 울리면서. 이 차가 뭐 경적을 울려서 뭐 그 경찰차 같은 거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삐뽀 삐뽀 하고 오는 차야. 그러면 너희들 혹시 이런 적 있었어? 막 이 차가 와. 그러면 차가 오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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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데 너희들한테 가까워지면 이 소리가 막 어떻게 되지? 삐뽀 삐뽀 오다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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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 혹시 있었어? 막 소방차가 올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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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면서 삐뽀 삐뽀 그게 도플러 효과야. 그게 도플러 효과. 좀 현타 온다. 약간 현타가 오는데 자,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빛과 마찬가지로
뭐의 성질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소리 자체도 파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관측자와 파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파동의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파원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파동의 원인. 그러니까 그 음파, 뭐 파동, 그 방출하는 그 근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관측자와 이 파동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것과 그게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파동의 파장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얘들아 이 파동을 내는 이 파원이라고 하는 게 가까워지면서는 이 파동의 파장이 어떻게 되니? 짧아지는데 반대로 멀어질수록은 그래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게 더 길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니? 그래서 이 관측자와 파원이 가까워지냐 뭐냐에 따라서 파동의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고. 자, 빛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원 파동의 원인이 파원이라고 했지? 그럼 빛의 원인은 우리가 광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는 거야. 자, 지금 보면 여기 약간 뭐 현석이 재질인데 하여튼 자 현석이 재질인 친구가 있는데 이 관측자와 빛을 내는 이 광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야? 멀어지고 있는 상태지. 자, 멀어질 때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진다고요. 반대로 가까워지면요 짧아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 파장이 길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하고 짧아질 때를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해요. 왜 적색편이 청색편이라고 할까? 어이구. 왜 적색편이 청색편이라고 할까? 그래, 얘들아, 이 가시광선 파장 내에서 파장이 짧으면 무슨 색을? 그래, 푸른색을. 반대로 길면 그래, 붉은색을 뗐지.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쪽에 가까워진다 해서 우리가 적색편이 그 반대의 경우를 청색편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를 그 스펙트럼 상에서 한번 바라보면 만약에 그 지금 보면 뭐 되게 영롱한 무지개 그 빛의 뭐 스펙트럼의 모습이 있지. 자, 여기 이 가운데 이 까만 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 흡수선이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여기 4000A 하면서 여기 뭐 동글뱅이 있고 또 4040A에 동글뱅이 이런 게 있는데 이 기호가 우리가 옴스트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터, 킬로미터 뭐 길게 점점 쓰는 것처럼 이 옴스트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은 길이의 단위야. 즉 0.1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10미터야. 굉장히 짧은 길이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근데 이 흡수선이 찍힌 요 파장대, 파장대 다시 이 흡수선이 이 4000옴스트롬에 찍혀 있는 경우인데 근데 지금 이 밑에 적색 편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얘들아? 그래, 이 파장이 길어지면서 즉 이 광원과 관직자의 거리가 어떻게 되면서 멀어지면서 파장이 긴 곳에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가까워지면서는 어때 얘가 파장이 짧아지면서 청색 편이를 보인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 선생님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뭐 어쩌라고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선생님 공식을 가져왔는데 얘들아 이 공식 정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은 지금 여기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도 우리가 뭐 빅뱅 이론이라던가 허블 법칙이라던가 등등 어떤 더 많은 내용을 그 공부를 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라고요. 자, 여기 공식이 뭐냐면 지금 이 델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람다라고 읽어. 람다라고 읽는데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량을 m, 부피를 v로 표시를 하듯이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 뜻할 때를 쓰냐? 파장을 뜻할 때 써서 파장. 그래서 약간 그 시옷자인데 좀 거꾸로 된 시옷자 같은 느낌? 근데 여기 델타가 붙어 있네.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나이스. 정원이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변화량. 자, 근데 이 델타 람다라고 하는 거 뭐의 변화량이냐? 바뀐 파장 빼기 이 델타 다시 람다 제로래. 그러면 이거 원래 파장. 그러니까 바뀐 파장 빼기 원래 파장을 우리가 델타 람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델타 람다.
그러면 지금 이 위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지금 정지 상태는 4000옴스트롬이래. 그 다음에 바뀐 상태 적색 편의 상태는 4040옴스트롬이래. 그러면 지금 이 두 경우에서는 델타 람다가 몇일까? 그렇지, 40. 반대로 이 정지 상태 어유 정지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청색 편의를 보이는 상태 이 경우에는 델타 람다가 몇일까? 그래, 20 플러스 20이야? 아니라고, 마이너스 20이라고. 마이너스 20. 이 부호 확실히 알아야 돼 얘들아.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델타 람다가 청색 편의를 보이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반대로 적색 편의는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 좀 알아낼 수가 있냐?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혹시 중요해. 자, 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 관측자가 있고 어떤 하나의 별이 있다라고 칠게.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자리 그대로 망부석 마냥 평생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 얘들아? 어떤 공간상에서 3D 입체상으로 얘가 움직인다고. 자, 이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속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 속도라고 해. 근데 우리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x축 y축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 x축 y축 x축 y축 그래프가 있을 때 너희들 3,3에 만약에 점을 찍으라고 하면 어떻게 찍을 거야? 자, 1 2 3 1 2 3 해서 여기 x축으로 3칸 y축으로 3칸 3,3 찍는 거 아니야? 자, 너희들 이거 찍을 때 어떻게 찍었어? 그래, 이 점의 위치를 왼쪽으로 오른 x축으로 3칸 그 다음에 y축으로 3칸 해가지고 좀 쪼개서 너희들이 이 점의 위치를 생각을 하고 점을 찍은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공간상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우리 이 관측자와의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그거의 수직한 그거의 접선 방향의 속도라고 해서 접선 속도로 우리가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신속도 세로 쪽을 우리가 접선 속도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시선 속도가 몹시 중요해. 그래서 밑에 보면 얘들아, 지금 이 VR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 VR은 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C는 여기 지금 광속이래, 광속.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를 통해서 무슨 속도를 알 수가 있냐? 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시선 속도. 시선 속도.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 변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장 변화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하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서 얼마만의 속도로 멀어지고 얼마만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 속도를 알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시선 속도를 구하는 이 공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라던가 여러분들 정말 꼭꼭꼭꼭꼭꼭꼭꼭꼭 별표 치고 이래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문제 딱 그냥 페이지 열고 풀어보려고 하는 순간 알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선 속도에 관련된 뭐 공식이라던가 개념을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야. 자, 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를 설명하는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자, 그림상으로 보면 좀 굉장히 화려한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뭐 어떤 그림이냐? 자, 한번 보시면요. 이걸 또 설명하기 앞서서 또 하나의 좀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 참, 뭐가 알고 가야 되는 게 많아. 아까 앞에서도 좀, 뭐, 청색편이, 적색편이, 도플러 효과 뭐 굉장히 많았는데. 자, 얘들아,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하나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뭘 지금 보여주고 있니? 그래, 가운데 뭐 있어? 태양.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그래,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선생님이 하나 또 가져왔어. 가운데에 태양, 그 다음에 지구가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지금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니? 정하나 어떤 차이가 있어? 위에 그림은 어때? 그래,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그냥 가만히 있어. 밑에 그림은 움직이네. 얘들아, 실제 자연현상에서 위에 그림이 더 맞을까 아니면 아래 그림이 더 맞을까?
아래 그림? 민기 아래 그림? 야, 근데 너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공전한다. 막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니? 왜? 그럼 왜 밑에 게 뭔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자, 그걸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밑에 그림이 더 자연현상에 들어맞아. 무슨 말이냐? 태양도, 별도 사실은 그 자리 그대로 그냥 뺑뺑 도는 자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하고 있다? 공전도 하고 있다. 돌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 퀴즈를 하나 낼게. 지금 여기 봤더니 이 왼쪽과 오른쪽의 나무도마 개수를 한번 세봐. 왼쪽 몇 개? 두 개. 오른쪽은 세 개. 그러면 어디가 당연히 무겁겠어? 오른쪽. 그래서 지금 시소가 어떻게 됐니? 그래,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자, 너희들이 나무도막을 더 쓰거나 뺄 수는 없어. 어? 더 할 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나무도막의 위치도 못 바꿔. 이 상황에서 너희들 이 시소를 이거 시소라고 하든 뭐 알아들으면 됐지 뭐. 자, 시소라고 하는 거를 나무도막을 추가하지도 못해. 빼지도 못해.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지도 못해. 어떻게 평형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평형 만들까? 그래. 이 밑에 거, 이 추 자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주면, 얘가 다시 이렇게 평형을 이루지 않겠니? 어? 자, 그러면 이 시소가 있어. 왼쪽에 태양, 오른쪽에 지구가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무거울까? 누가 더 질량이 크겠니? 그래. 태양이 훨씬 더 질량이 클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뭘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위치를 옮기지도 않았을 때 어떻게 평형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 이 중심점을 태양 쪽으로 옮겨주면 이 시소가 균형을 이루지 않겠니? 자, 그런 것처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좋아한다? 균형을 좋아한다.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두 천체의 질량의 어떤 중심점이 되는 지점. 음? 딱 시소의 그 중간, 기울어진 시소의 딱 중간 지점을 우리가 찾는 것처럼 그 질량의 중심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한다고. 공통 질량 중심. 그러면서 이 천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의 천체는 어떻게 공전을 하냐면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두 천체가 공전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지구보다 질량이 얼마나 사실 크니? 압도적으로 크고 사실 거의 태양이 뭐 99%, 99.9%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얘들아 이 두 천체에서도 물론 이 추가 거의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 아니야. 왜냐 지구도 질량이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사실 이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 쪽에 위치를 하겠어? 거의 이 두 천체의 뭐 태양 쪽 가깝게도 아니고 태양 안에 있다고. 태양 안에. 태양 안에. 정확히 태양 중심은 아니지만 이 태양 중심이 약간 그래봤자 살짝 치우쳐진 정도. 지구 쪽으로 살짝 치우친 정도에 위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사실 태양이라고 하는 게 막 공전하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진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 천문학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두 천체가 공전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의 이 질량이 큰 이 별 쪽에 가깝게 해서 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행성을 지닌 별은 별도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별빛의 파장 변화가 생긴다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관측을 한다 치자고. 관측을 하면 별이 만약에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얘가 우리한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니? 아니라고. 하지만 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별도 돌기 때문에 별도 공전을 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면서 파장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지금 또 표시를 해놨지.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두 개 그 천체가 공전하는 모습은 어때? 공전하는 방향은 어때? 방향.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두 천체 모두 어디 방향으로 움직여?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근데 딱 그 순간을 우리가 딱 찰칵해서 한번 볼까? 찰칵해서 보면 얘는 위로 움직일 때 얘는 아래로.
그 다음에 얘는 위로 움직일 때 얘는 아래로. 공전 방향은 같지만 우리가 딱 일순간을 우리가 딱 그 찰각 사진을 찍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그 순간에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그 개념들은 좀 다 끝났어.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를 우리가 이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중심 별이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돌고 있니?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중심별도 공전을 하고, 그 다음 행성도 공전을 하고, 이 두 천체가 어때? 그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되, 이 순간에는 서로 어느 방향을 보고 있어? 반대 방향을 보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얘네들이 이뭐 묶여 있는 것 마냥 한쪽이 위로 가면 한쪽이 아래로 가고 하면서 약간 좀 하나의 선에 묶여 있는 것 마냥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펙트럼 선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얘들아 지금 이제 너희들이 여기 관측자야. 그래서 여기 관측자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경우라고. 자, 관측자가 보고 있는데 요 상황 너희들 지금 딱 이 순간만을 봤을 때 지금 이 스펙트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성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아니면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우리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중심별. 행성의 스펙트럼은 사실 잘 관찰이 될까 안 될까? 잘 관찰이 안 된다고. 지금 이 도플러 효과에서 보는 것은 중심별의 스펙트럼 선을 보는 거야. 자,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이 1번의 이 경우에 중심별은 우리한테서 가까워지고 있니? 아니면 멀어지고 있니? 이 순간만에 딱 봤을 때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어? 아니면 멀어지고 있어? 딱 이 순간만을 봤을 때. 자,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 자, 따라오면 돼. 얘가 지금 우리한테서 가까워진다라는 거, 멀어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한테서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이 순간에는 운동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 이 오른쪽 흡수선의 어떤 이 파장대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속도 변화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도플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자, 다음 거 볼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도플러가 이 순간에는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으니까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자, 2번 봐봐. 2번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거야. 자, 2번 경우를 한번 보면, 얘들아, 2번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이제 관측자가 지금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 선을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중심별이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니?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니? 아니면 뭐, 없니? 변화가 없니? 그래, 지금 이 경우에는 멀어지고 있잖아. 자, 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길어진다고. 파장이 길어지는 걸 뭐라고 해? 적색편. 자, 그래서 이 중심별이 지구에서 멀어질 때는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스펙트럼 선의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음? 자, 세 번째 볼까? 자, 얘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났어. 90도만큼 만약에 움직였다고 칠게.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일로, 행성은 일로 움직였다 치자고. 그러면 지금 이 별이라고 하는 것, 이 3번 경우에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지도 않고 어떻다? 멀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도플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게 또 3번에서 4번 위치로 그 다음에 이 행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3번에서 4번 위치로 우리가 왔다라고 칠게. 자, 그때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중심별이라고 하는 게 가까워지면 파장 어떻게 되니까 짧아지고요. 흡수선 어디로 갑니까? 파란색 쪽으로, 즉 정색 편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뭐 파장 변화하는 거 알겠어? 파장 변화하는 거 알겠어? 그럼 뭘 알 수가 있어? 시선 속도 알 수 있다 했었지?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관찰을 하면 우리가 이 가로축을 시간, 세로축의 시선 속도라고 봤을 때 이 주기적인 시선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시선 속도 변화가 아니라 이 주기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뭐 한 플러스 50 정도 됐다가 마이너스 50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플러스 50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0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행성이 없었으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니까 시선 속도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얘가 시선 속도 변화가 왜 있는 거야? 행성이 있으니까 얘도 돌기 때문에 공통질량 중심을 돌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별은 행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풀이 관련해서도 문제를 푸는데도 선생님이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데 이 그래프를 보고도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이 왼쪽의 그림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 왼쪽의 그림을 보고서도 이 오른쪽 그림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 2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2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고 있는데 이 멀어지고 있는 속도 자체가 가장 그러니까 크게 나타날까 아니면 작게 나타날까? 그래.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겠니? 얘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다 칠게. 지금 왼쪽 위에 봐봐. 공전 궤도가 있는데 이 별이 지금 2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번 위치 같은 경우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한 45도 한 45도 위치에서 얘가 돌고 있다고 칠게. 그러면 우리 지금 이 45도 방향으로 움직여. 오른쪽에는 관찰자가 있어. 그러면 얘가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어때?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물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선 방향, 그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쪼개 생각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얘가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되냐? 그냥 이 온전한 속도의 45도만큼 45도만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45도 속도만큼 움직인다고. 코사인 45도라고 하는 건 얘들아 값이 몇이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즉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느린 속도로. 그래서 이 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좀 쪼개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시선속도가 가장 커.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적색편이야, 청색편이야? 적색편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위치를 다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우리가 좀 어디에 점을 찍어 줄 수 있을까? 여기. 시선 속도가 가장 큰 지점의 그림이 2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3번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시선 속도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시선 속도가 가장 어때? 얘들아. 마이너스로 가장 빠른 경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번. 반대로 여기는 뭐 1번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왼쪽의 그림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왼쪽을 통해서도 오른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좀 뭔가 헷갈리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코사인 45도로 곱한다 이런 게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지만 조금 되게 낯설잖아. 뭔가 수학적인 것 같잖아.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난이도가 있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별의 주기적인 시선 속도의 변화, 외계인 성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 도플러 효과까지 알아봤고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식현상은 앞에 거보다 조금 쉬워. 앞에 이 도플러 효과가 좀 굉장히 좀 빡센 부분이었어. 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알아보면요. 가봅시다. 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은요.
이게 오케이 잠깐만. 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무엇이냐 얘들아. 식현상이 뭐야? 식현상이 어? 식현상 식현상 너희들 알고 있는 식 뭐가 있니? 정하나 뭐가 있어? 식현상 계기일식 그래. 그 다음 또 막 계기월식 일식 월식 그러면 그 식현상의 식이 뭔데? 뭐가 깜깜해지는 거? 왜 깜깜해지는데? 그래 다른 하나의 천체가 그 천체 앞을 가리면서 어두워지는 걸 우리가 식현상이라고 하지 않아? 자 식현상이란 거 이거야 이거. 일식이 뭐야 일식? 달이 뭘 가려? 태양을 가리면서 어두워지는 거 우리가 식이라고 한다고. 일식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식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 앞을 지나가면서 가리는 현상을 우리가 식현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른 천체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 감소를 하겠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외계 행성의 존재를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바깥쪽에 이제 우주 어디 공간에 별이 있어. 그리고 걔는 이 지구처럼 행성을 가지고 있다 칠게. 지금 너희들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있다 생각을 해. 그러면 이 행성이 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이 지나가는 동안 얘가 지금 지나가는 동안 이 앞을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 별의 밝기가 어떻게 돼? 감소하고 또 얘가 다시 또 지나가면서 밝기도 어떻게 돼? 감소할 거라고. 식현상을 통한 주기적인 밝기 변화는 외계 행성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만약에 어디 뭐 해성 같은 게 그냥 한순간 지나갔어. 그러면 이 주기적인 밝기 변화가 있을까? 아니겠지. 그냥 일시적으로 뭐 그냥 한 번만 그럴 수 있겠지만 주기적인 밝기 변화는 어떤 외계 행성계의 존재를 파악하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으로 표시를 선생님이 해놨는데 이 과정에서 밝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 가로축에는 시간, 세로축에는 밝기,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 자, 이 중심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가렸니, 안 가렸니? 안 가렸습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이제 점점 가리기 시작하면서 밝기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고요. 3번 위치에서는 이제 얘가 그 별의 가장 그 면적 안에 들어왔으니까, 면적 안에 들어왔으니까 밝기가 즉 최소인 상태로 이 진행이 되다가 다시 얘가 빠져나가면서 증가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이 밝기 변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면 우리가 이 행성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말이지만요. 이 특징을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밝기 변화는 어떻다? 더 크다라는 거. 이 밝기가 감소된다라는 게 어떤 그 규칙을 좀 갖고 있냐? 이 밝기 감소되는 그 감소율은 뭐랑 비례한다? 행성의 면적. 우리가 원의 면적이 뭐야? 야, 너희들 구의 부피는 모르더라도, 구의 건널비는 모르더라도, 원의 면적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원이 그래 행성의 단면적이 파이 R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R제곱과 비례하다라는 거 얘들아 이거 꼭 알아둬. 문제 풀면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니까. 자, 두 번째,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수직한 경우에는 식현상을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자, 관측자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중간에 별이 있고 이 행성이 만약에 이 앞을 돈다라고 칠게. 행성이 앞을 이 뒤에를 이렇게 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음? 지금 이 경우에는 이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어떤 시선이 이루는 이 각도가 지금 어떠니? 평행하잖아. 수평하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식현상 볼 수 있어 없어? 그래. 얘가 지금 이렇게 돌면서 앞을 이렇게 돌면서 가렸다가 밝아졌다가 또 지나가고 또 밝았다가 감소. 지금 식현상 일어나잖아. 근데 이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 얘들아? 그래. 이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표시될 수 있잖아.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행성이라고 하는 게 별을 가려야만 우리가 식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가려 안 가려? 안 가린다고. 지금 공전 궤도면이 이 시선 방향과 수직한 경우에는
이 식현상을 우리가 관측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나름의 좀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별의 단면적과 반지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감소되냐에 따라서 별이 얼마나 큰지 면적을 알면 당연히 R제곱이니까 반지름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까지 하고 이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했지? 지구하고는 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안 지게 난다고.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야, 말만 들어도 좀 짜릿하지 않니? 정하나? 너 좀 간지나는 거 좀 좋아하잖아.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배우기 앞서서 미세는 뭔가 좀 미세하대. 작대. 변화가 뭔가 작은가 보지? 중력 렌즈 현상이 뭔지 알아볼까? 자,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두 천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나란히 있을 때 관측자와 가까운 천체의 중력 때문에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 뭔 말인지 이해가 가? 자, 한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거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빛이 휘어지는 게 어떤 별과 행성 때문에 얘들아 우주 공간에는 별이 이 질량이 가장 큰 존재일까? 아니지. 야, 별이라고 하는 게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막 은하도 있고 은하가 모여졌어도 뭐 은하군, 은하단 해가지고 굉장히 큰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그런데 이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지긴 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약소한 이 별과 행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 설명해 줄게. 자,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볼링을 쳐, 볼링을. 조종고 쪽에 근처에 볼링이 있나?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자, 볼링을 치는데, 볼링을 치는데, 만약에 이 볼링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 만약에 이 가운데 이렇게 바닥이 우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다 칠게. 오씨, 멀미나네. 하여튼 이 볼링장 가운데 한 가운데가 약간 움푹 들어가 있다고 치면, 그리고 그 레일에 우리가 공을 굴린다라고 치면, 이 공이 과연 똑바르게 진행을 할까? 구덩이가 있는 레일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까? 그래, 이 가운데 구덩이 때문에 공이 어떻게 갈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또 이렇게 휘어져서 진행할 것 같지 않니? 자, 뭘 말을 하려고 하냐? 가운데 공간이 구부러져 있잖아? 휘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 공간이 안 휘어져 있으면 그냥 직진하지. 근데 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휘어지면서 직진을 한다고. 휘어지면서 진행을 한다고. 자, 빛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자, 여기 왼쪽에 그림,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는데 좀 심오해. 심오해 막 중력과 공간 휜다. 심오하긴 하지만 지금 딱 이 정도 수준만 알면 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은 공간을 어떻게 한다? 휘게 한다고. 상대성 이론은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여기 물리적인 내용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휘게 합니다. 그래서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중력에 있는 천체 부근을 통과하면 렌즈를 통과한 것처럼 빛이 굴절되어 밝기와 크기가 관측되거나 상이 여러 개로 관측된다. 즉, 얘들아, 이 멀리 있는 별에서 우리한테 빛이 진행을 하는데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중심에 그 중간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 그리고 그 질량이 만약에 굉장히 큰 물체가 있으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크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멀리서 오는 빛이 진행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휘어지면서 진행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좀 중요한 건 뭐냐?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자, 보면 별이 지나갈 때, 어? 자, 멀리 있는 천체에 있는 빛, 그 다음에 관측자 여기 위치에 있어.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 약간 좀 생뚱맞게 어떤 별이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먼 천체에서 이제 빛이 떻게 퍼지겠니? 어떤 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어때? 뭐 사각형이야? 어? 뭐 삼각형이야? 아니잖아.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빛이 진행을 할 거라고. 근데 이 관측자 방향으로 빛이 진행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가운데 별이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겠지. 근데 그 가운데 별이 있으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 공간이 휘어짐에 따라서 이 빛이 진행을 하는데 이 빛을 약간 모아주는 렌즈처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가로축을 시간으로 세로축을 밝기로 하는 그래프로 해서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잖아. 그러면 원래는 도달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1년에 한 개의 빛만 도착을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별이 무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렌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 밝기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 시간에 따라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위치했을 때 여기에 위치했을 때 지나가면서 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을 하면서 얘가 렌즈 역할을 하면서 1번 위치에 있어 별빛을 모아줘 그러면서 2번 위치에 있으면서 얘가 가장 많은 빛을 모아줘 그러면서 또 지나가면서 밝기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밝기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어때? 얘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밝기가 감소했다가 줄어지는,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과 달리 좀 어떤 차이가 있니? 여기 보면 약간 좀 갑자기 툭 튀어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지 않니? 툭 튀어오르는 모습. 이 미세하게 툭 튀어오르는 부분, 얘는 뭐 때문에 생기는 변화다? 이 행성에 의한 중력으로 밝기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이 별의 중력으로 나타나는 밝기 변화, 이 그래프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 자체는 이 별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그래프가 툭 튀어오르는 부분, 이 미세하지만 툭 튀어오르는 부분이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행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별만 있으면 그냥 밝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근데 이 툭 튀어오르는 부분, 이 별은 뭘 가지고 있다?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봐봐. 멀리서 빛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 관찰자가 보고 있어. 근데 그 사이에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 지나간다고 치면, 자, 얘가 지나가다가 밝기가 밝아지고 감소를 하는데, 뭐가 생긴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툭 튀어오르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 관찰자와 이 별 빛을 보는데 그 사이에 행성을 지닌 별이 지나가면 밝기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과정 중에서 툭 튀어오르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미세 중형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의 특징은 첫 번째, 이 관측자와 먼 천체 사이의 별과 행성이 지나갈 때 미세 중형 렌즈에 의해 먼 천체의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거야? 아니야. 관측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한 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거지 그 사이에 지나가는 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멀리 있는 별을 우리가 배경별이라고 말을 해. 배경별. 그러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해당 그 그래프는 배경별의 밝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내. 여러분들 이 먼 천체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툭 튀는 부분 행성에 의한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두 번째 식현상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과 다르게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까 그 식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게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직한 경우에는 얘가 앞을 안 가리니까 못 본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 수직한 경우에 봐봐. 얘들아, 행성이 그냥 수직한 방향으로 지나가고 하면 얘가 우리한테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니?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전 궤도면이 어느 정도 수평해야 우리가 식현상이라던가 도플러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 방향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오케이.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도플러, 식,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이 각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사실 문제로 제시가 되면 좀 꽤나 좀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좀 복습을 해서 문제를 풀면서 익힐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